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옛 캠프 페이지의 환경 오염 조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축구장 2개 반의 면적이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제 남은 과제는 오염된 흙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봄내체육관 옆 옛 캠프 페이지. 이 일대 39만 제곱미터의 토양을 조사했더니 축구장 2개 면적이 기름 등에 오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차 조사 부지보다 오염 면적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경유물질인 석유계 총 탄화수소의 최고 농도가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흙이 발견된 곳도 있습니다. 1차 이어 2차 부지에서도 국방부의 환경 정화가 부실했음을 확인했습니다. 1차와 2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곳 캠프 페이지의 토양 오염 조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토양 조사 규정은 세부 조사의 경우 500제곱미터의 한 곳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국방부가 정화 작업을 할 때는 지금 발견된 오염 지역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오염 민간 검증단은 10배 강화된 50제곱미터의 한 곳을 조사했습니다. 보다 신뢰성 높은 조사와 정화를 위해 현재보다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재정비하여 조사와 검증의 밀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규정 및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춘천시는 본격적인 정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염된 흙을 정화업체에 보내 깨끗이 하고 흙을 파낸 곳에는 새 흙을 넣을 예정입니다. 완벽한 정화를 위해 오염된 토양은 모두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깨끗한 흙으로 교체하는 반출 정화 공사를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1년 정도면 정화 작업이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오염 정화 비용 60억 원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부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춘천시는 최근 강원도청사에 캠프페이지 신축 제의와 관련해 당초 제시한 캠프페이지 문화시민공원 조성 계획에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한반의 학생 수 20명 이하, 강원도에서도 이 과밀학급 해소 정책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첫 발을 내딛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도 정부가 나서지 않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급 규모를 줄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마스크를 쓰고 한 줄씩 건너 앉아 있습니다. 짝꿍이 없어진 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아무리 뛰어앉아도 옆 친구와의 간격은 50에서 60cm 정도. 30-40cm밖에 안 되는 줄도 있습니다. 교사들도 수업을 하며 방역까지 챙기기가 버겁습니다. 교실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안에서 같이 저희들끼리 활동하고 또 그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반의 학생 수는 24명. 거리두기 1m를 지키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도심 과밀학급보다는 나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1학년은 한 반에 2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일단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종에 이어 세 번째 발표입니다. 내년 3월 교실 확보가 가능한 학교에 46개 학급을 신설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의 20명 이하 학급 비율은 45%에서 67%로 올라가게 됩니다.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 50명을 채용합니다. 이 기간제 교원 인건비로 21억 원, 교실 개조 비용으로 2억 3천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학급은 내년에 모두 28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 반에 30명이 넘는 중학교 과밀학급은 춘천과 원주, 강릉 3개 시지역에서 130개 학급이 넘습니다. 이 성과를 잘 분석해서 정부에서 교사 정원과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면 저희들 지속적으로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이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교육계 안팎으로 학급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평창군 상수도 공급 사업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자재가 공사 도중에 갑자기 변경돼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반대에도 발주처인 평창군이 강행한 건데 마치 시공사가 요청해서 한 것처럼 서류가 꾸며져 있어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80% 이상이 산림으로 된 평창군. 현재 진부와 용평면 지역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260억 원을 들여 진부 정수장에서 나온 물을 각 마을로 보내는 송수관을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산악 지형이 많아 송수관이 고개를 오르기도 하는데 속사체 인근 6.4km 구간에도 가압장을 설치해 물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는 상황. 벌써 절반가량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평창군이 돌연 상수도 간 교체를 위한 설계 변경을 단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구간의 경우 단일관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반이 다른 송수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공사는 발주처인 평창군이 공급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서로 다른 자재가 연결되면 완공 후 하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조금 이제 안 했으면 뭐 했죠. 접합도 뭐 이런 게 하자율이 그러니까 이게 정밀 시공하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이제 하다 보면 정밀 시공이 뭐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니까. 더 황당한 건 실제로는 발주처인 평창군이 자재 교체를 주도했지만 서류상으론 시공사가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꾸며져 있다는 겁니다. 당초 설계를 컨디에서 변경하는 거는 이제 특별한 뭐 지지적인 요건이라든지 그건 뭐 설계된 건 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발주처에서 생각하는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사는 따라가는 그런. 평창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을 구매하라는 타부서의 요청이 있었고 자재 교체 전에 공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다가 뭐 확인 한번 해보게 됐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뭘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런 제품 이렇게 쓸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검토보고가 들어오면 그의 적정성을 확인해가지고. 현재 평창에서 상수관을 생산하는 업체는 단 한 곳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한 설계 변경의 배경을 두고 관급공사에 개입하고 수수료를 챙겨가는 이른바 브로커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강릉국제영화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문학과 여성을 주제로 원작을 조명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차별화된 영화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주제도 초창기의 문학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넓히며 영화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계의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강릉국제영화제의 강릉포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 세계 9개국 8개 영화제 전현직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도 대형 스크린 영화관의 가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Very simple and very personal, connecting, and in some cases reconnecting with the fantastic scene in Rotterdam. 제1회 영화제 때부터 집중했던 문학이란 주제는 이번에도 현대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조르주 페렉의 작품으로 이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던 영화인데 그 내레이션이 그 남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는 말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되게 뜻깊게 잘 봤습니다. 여성은 쓰고 영화는 기록한다는 섹션에서는 영화 속 여성들의 모습을 동시대 여성 작가들의 시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릉 출신의 허난설원과 신사임당의 삶에서 착안해 강릉과 여성, 영화제를 연결했습니다. 문양의 도시 강릉을 상징하는 심야 토크 프로그램인 배롱야담은 올해도 책과 영화를 넘나들며 폭넓은 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영작들이 낯설고 내용이 다소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상업주의에 물든
영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영화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영화제라는 축제를 통해서 일반적인 관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반걸음 정도 앞서 나가는 것이 영화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제 측은 올해는 행사 공간을 분산해 관객과 시민들의 지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를 거듭하고 있는 강릉 국제영화제가 강릉만의 정체성을 찾아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내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은 수도권 노동자들보다 직장 만족도는 높지만 낮은 급여 수준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능률협회가 강원도가 의뢰해 강원도와 수도권 청년 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도 청년 일자리 정책 효과 분석 연구 결과 강원도 내 청년 근로자들은 근로시간과 개인과 회사의 발전 가능성 등 높은 직장 만족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청년 정책을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부분과 정보 공유 네트워크 확대 등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위드 코로나와 국제관광 재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해외 관광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싱가포르 등 위드 코로나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전담 여행사와 함께 안심관광 인증 상품을 운영하고 외국 관광객이 강원도를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노우 페스타를 중심으로 한 동계 상품과 한류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여행 업계가 참여하는 강원 국제 온라인 트래블 마트를 11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범죄 단속으로 강원도 내 유흥주점에서 139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원도 내 유흥주점에서 139명, 노래 연습장에서 45명이 코로나19 관련 법을 어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단란주점과 콜라텍에서도 7명이 적발됐습니다. 한 의원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둔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가 방역 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학과 소속 전 견임 교수 B씨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1,4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학생 153명이 현장 실습을 받은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실습비 명목으로 받은 3천여만 원을 실습기관장에 전달했습니다. 강원도가 어제부터 11월 2일까지 러시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원 뷰티 판촉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50개 화장품 회사 제품을 러시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와일드베리즈와 오존에서 강원도 메인관을 따로 만들어 진행합니다. 강원도는 세계 11위 화장품 시장인 러시아를 강원도 화장품의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홀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돌봄 인력에게 전기차를 제공합니다.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횡성 전기차 생산업체인 디피코에서 전기차 포트로를 11대 구입했고 앞으로 각 가정에 지원 물품을 이송해야 하는 돌봄 인력들에게 지원됩니다. 해당 차량은 강원도에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수행하는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영월과 평창, 춘천과 강릉 등 11곳의 기관들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춘천시가 요일별로 재활용품 배출 품목을 달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재활용품 수거와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병류와 고철류, 수요일에는 페트병과 종이류 등을 배출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재활용품 배출 시스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춘천시는 2024년까지 배출 쓰레기 50%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손을 잡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와 의료기기를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기독병원과 건보공단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환자의 의료 기록 등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